카메라 의식하지 마시고. 네네. 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전 시간입니다. 또 이진한 TV 독특건강도 동시 합동방송하고 있습니다. 독특건강 이진한 TV입니다. 네, 네.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전 진행 맡은 이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요즘 핫한 이슈인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네네.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을 네네, 맞습니다. 모셔왔습니다. 우리 이현 교수님은 맨날 네. 핫하대. 예. 핫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죠? 오늘 주제는 김선현 교수님이신데요. 김수현 교수님이십니까? 네. 얼굴이 안 네. 보이는데 어디 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주의과대학 디지털 치료 임상센터장이십니다. 네. 아, 네. 네. 아니 실물과 사진이 비슷하네요. 네. 학력은 네.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미술 학사를 하셨고 원래 네네. 전공 미술이셨네요. 네. 그다음에 카톨릭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 석사를 하시고 석사를 하나 더 하셨네. 네. 와.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를 또 하시고 석사 아, 둘에 이때 가방 끈이 네. 길어도 됩니까? 안양대학교 대학원 응미과에서 의학 박사를 하셨네요. 와. 네. 네. 엊그제 누구처럼 석사 둘에 박사 하나. 아,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정말. 언제 이렇게 다 하셨어요? 예? 예. 네네. 경력은 지금 이제 원주대학 디지털 치료 임상센터 교수로 계시고 네네. 한중일 임상미술치료 학회장, 네. 대한 트라우마 협회 회장, 네. 와. 전 차병원 미술치료 클리닉 교수, 차의대 미술치료대학교 원장, 네네. 네. 베이징 의과대학교 교환교수로 가셨고 와. 세계 미술치료학회 회장님이시네. 예. 네. 대한 임상미술치료 학회장님이십니다. 네. 더 많은데 네네. 여기까지만 하죠. 아, 네. 날세게 생겼으니까. 김 선생은 이제 네? 제가 네. 이제 차병원에 통화봐야 네. 석사하고 박사를 아, 봤을 때 네. 선생님이시구나. 네, 사부님이시네. 강의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때 인연이 돼서 네. 그래서 자. 원래는 디지털 치료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미술 치료를 하던 분이세요. 원래 네. 미술 치료도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요. 네. 네. 그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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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 멋있는 말이다. 네. 네네. 책도 많이 내셨는데 여러분 이 책 중에 네. 여러분도 아마 다 한 번쯤 봤을 만한 책이 네. 있을 겁니다. 왼쪽에 그림의 네. 힘은 30만 부요? 네. 어. 20만 부 나갔고 네. 다시 이제 네네. 리커버 에디션 하면서 네네. 20만 부 더 나갔어요? 네. 와. 30만 부 세상에. 나간 베스트셀러입니다. 와. 네. 진짜 베스트셀러. 아니 교수님 뭐 네. 이현 교수님 낸 책 중에 한 뭐 1000부 넘은 책 있습니까 혹시? 책이 없지. 아 책이 없습니까? 네. 30만 보면 엄청난 거죠. 베스트셀러 중에 초 베스트셀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누구나 네. 상처를 안고 네. 살아간다. 이 책도 한 번은 다 보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ADHD 아동 미술 치료 프로그램 네. 이런 책들의 대표작인데 네네. 보면 표지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다 넣으셨어요. 네네. 네. 근데 그림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갖고 제가 이렇게 하셨을까? 보시면 그림이 이 좋은 그림이거든요. 이게 모네 그림이죠, 이게. 네, 네. 예, 맞습니다. 이 좋은 모네 그림을 왜 옆으로 이렇게 놓으셨나? 네. 보니까 이게 연장이 됐어요. 또 되게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죠? 네. 네? 앞에 네. 표지를 보시면 제목이 없잖아요. 책 네. 표지 보시면. 네. 네. 그래서 그러네. 왜냐하면 그러네. 네. 그래서 네. 오로지 이 그림을 보면서 예, 감상을 하고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기획하에 했고요. 아. 네. 잘 보시면 이제 나무가 중앙에 있고 옆에 한 여인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나무가 중앙에서 올곧게 딱 큰 걸 보면서 네. 예, 이 여인도 당당하게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 이렇게 나무가 성장하듯이 자아도 성장하고 환경을 극복해서 당당하게 섰으면 좋겠다라는 와. 의미에서 아. 이 표지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 근데 많은 화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모네가
네. 그런 걸 상상하고 그린 건 아니겠죠. 김 아니요. 선생님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상상하시겠죠. 네, 그림은 이제 본인이 감상하기 그렇죠. 나름인데 네. 근데 저는 아마 이 모네도 이게 네네. 미술 치료적인 측면에 봤을 때 네. 굉장히 온화하고 환하고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네. 아마 모네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네. 나름대로 좀 좀 밝고 꿋꿋하고 이런 고든 올곧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 네. 나무들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하필 왜 이 나무만 유독 이렇게 네네. 강조를 했을까요? 그럼 주변에 이 나무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나무는 이제 사실 네. 미술 치료에서 네네. 이 나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리학적으로도 이 나무는 본인의 자아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 치료 받을 때 집, 나무, 사람 그리기 이런 걸 테스트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만큼 이 나무의 성장은 본인의 성장인데 주변에 나무도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를 보시면 네네. 굉장히 중심을 딱 지키고 있고요. 네. 네, 이 여성도 꼿꼿하게 중심을 지키고 네. 보고 있고 또 옆에 주변에 보면은 붉은색 이 꽃들이 네. 주변을 또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 성장한 중심을 지키는 이런 나무를 정확히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 선인장을 만약 그렸으면 네네. 어떤가요? 저 아니죠. 성격이 아주 개파감. 아니죠. 선인장이라는 거는 네. 사실 선인장은 그렇게 많은 정성을 들이진 않잖아요. 일반 네. 이제 네네. 화초에 비해서. 네네. 그런데 또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선인장이 또 가시가 있으면 그게 또 뾰족뾰족하고 네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강건하고 그다음에 이 더위와 이 사막에서도 건들 수 있는 인내, 집중력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섬세하고 이렇게 약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주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감정을 갖고 돌보고 섬세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자아를 본다면 굉장히 강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야, 근데 이거 되게 초파는 이 그림을 택하셨던데. 네. 그림을 또 네, 이걸로 바꾸셨네요. 바꾸셨는데 이게 왜 있나요? 책이 잘 팔리면서 갑자기 바꾸셨어요. 네, 이게 지금 네네. 되게 잘 팔리는 첫 번째는 이제 네. 클림트 작품인데 네. 다양한 색상의 꽃들이 좀 화려하고 자기 내면을 드러내는 어떤 그림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림의 힘이라는 주제에 맞다고 선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커버 에디션이 되면서 개정판을 내면서 두 번째는 제가 또 가장 좋아하고 또 의미가 있는 특히 또 이걸 딱 준비하고 이제 내는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굉장히 제일 힘든 시기에 이 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이 또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지 않을까 해서 좀 표지를 바꿔봤습니다. 좀 마음이 우울할 때 저 그 표지를 한번 쭉 지그시 쳐다만 봐도 나 저렇게 꼿꼿하게 살 거야. 뭐 그런 느낌이 들 이 수 상처 있어요. 마음의 트라우마 책인데 네네. 이 그림을 또 이건 누구 그림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클림트 작품인데요. 작품이에요? 네. 그 집에 보면은 집이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네네. 마음에 꼭꼭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햇살을 또 받고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했고요. 또 둘 다 보면 초록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초록색은 마음의 안정과 또 자연을 상징하고 있고요. 평화를 좀 상징하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클림트 작품과 이렇게 편안한 나무를 선정했습니다. 야. 서양화만 가지고 치료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진 않고요. 동양화에서도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죠? 느끼는데, 근데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본 것들을 사람들은 좀 관심 갖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서양화 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양화는 달력도 있고, 책도 있고, 뭐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동양화보다는 조금 더 한국화보다는 좀 더 접근성이 좀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그 미술 치료를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현승?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이거요. 디지털 치료. 디지털 치료제죠.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좀 형식을 좀 요거부터 네. 좀 다르게 했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20분 동안 앞으로 네네네. 디지털 치료에 대해서 네네. 특강 시간이 있겠습니다. 특강 시간이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니까 네네. 그래서 특강 시험 시간을 봅니다. 네. 위해서 우리 네. 윤미령 팀장이랑 저랑은 잠시 빠져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우리 보조 진행을 보조 진행을 위해서 옆에 우리 그냥 있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딱 20분이니까요. 네. 시작을 해주십시오. 네. 시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많은 네. 분들이
저를 이제 많이 이제 아시는 분들 미술 치료, 네, 그래서 간지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그 전에 또 미술치료 클리닉과 미술치료 학과에 또 교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디지털 치료제지라고 궁금해하실 건데요. 제가 이제 그 미술치료 클리닉을 하고 미술치료 학과에 또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참 좋은 점이 뭐냐면 보통 과가 있으면 그과 한 과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건강에 관한 부분들만 많이 다루게 되고, 예, 아무래도 내과는 내과 쪽, 예, 또 우리 이제 교수님처럼 예, 노인성 질환에 관련돼 있으면 노인성 질환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클리닉에는 다양한 분들이 옵니다. 예, 이런 재활의학과도 오고 정신건강의학도 오고 또 연령층도 아동부터 시작해서 유아동부터 시작해서 정말 80, 90, 100세에 이르시는 분들까지 다양하게 오다 보니까 신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건강에 심리적인 이런 질병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임상을 쌓고 경험을 쌓으면서 그때 이제 2013년도에 제가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이제 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이제 환자와 다양한 내담자를 위해서 조금 그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서울에 진료를 받으려고 부산에서도 오고 제주에서도 오는데 다 시간을 내고 아이들도 힘들게 오는데 또 좀 에비던스가 좋은 근거 있는 의학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13년도에 네. 앱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특허를 하고 출원을 하고 또 외국에 이렇게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뒤에 이제 몇 가지 더 개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미국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의학적인 검증을 받으면서 디지털 치료제라고 명명을 하고 FDA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첫 디지털 치료제가 미국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거 얼마 안 되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이런 이제 뭐 VR이라든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치료 프로그램들이 약간 객관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소하지는 않고요. 또 디지털 치료제에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좋은 프로그램, 의학적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이걸 찾으려면 예쁘고 또 관심 있어야 되고 자주 볼 수 있어야 또 그게 치료가 되잖아요. 치료 효과성인 것과 또 계속해서 사용을 하려면 좋은 영상과 음악과 이런 이제 비주얼이 좀 중요한데 그쪽 부분에도 제가 아무래도 아트를 또 전공하다 보니까 또 심리학 전공하니까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술치료 담당하고 트라우마를 담당하는 제가 이거를 이제 그대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맞춰서 옮겨졌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포켓몬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울 때 저희 아이가 이 포켓몬에 나오는 스티커를 모으고 이 캐릭터를 모으기 위해서 빵을 사면 빵을 버리고 이 캐릭터 스티커를 모으고 특히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종류별로 모으면서 또 다양한 이제 상품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이게 폭발적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몇 년 전에 갑자기 이 포켓몬이 일본에서 이 포켓몬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때문에 가서 보니까 이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공원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뭐 버스 안에서도 잡고 택시 안에서 잡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이거 프로그램 때문에 뭐 호주에 있는 환자들은 병원 생활이 어린이들이 즐거워졌다. 그 다음에 일본의 히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들이 이걸 잡기 위해서 밖에 나오기 시작했다. 또 미국 병원에 보면은 병원 생활이 즐겁다. 뭐 우울증이 사라졌다. 또 햇볕을 계속 쬐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다. 자, 이거 하나의 앱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 때문에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간단하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캐릭터가 진화해서 우리의 일상의 어떤 생활의 변화와 그 생활의 변화가 나의 심리적인 것과 또 신체적인 것,
예, 심신의학이라 그러죠. 같이 변화하고 건강해지는 게 디지털 치료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간단하게 이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치료제니까 먹어야 되느냐? 예,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복용을 하고 어떻게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시는데 예, 쉽게 말씀드리면 치료제라는 건 옛날에 약이 이제 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교수님 전문가시지만 예, 이렇게 저분자 화합물이 90년대 약이었다면 점점 진화하면서 단백질, 항체, 그다음에 세포, 네. 유전자 치료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약의 진화를 하잖아요. 근데 2021년 현재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뇌로 먹는 약이라고 합니다. 머리로 먹는 약. 그러니까 인식하고 이걸 통해서 인지 행동의 변화, 그러니까 인식하고 내 행동이 변화하고 이걸 통해서 치료가 되는 걸 디지털 치료제인데 지금 미국 그 FDA하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디지털 치료제를 치료기기로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기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쉽게 말씀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증상을 살펴주고 또 암과 뭐 특별한 이제 또 만성 질환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또 복약을 돕기도 하고 해서 그 좀 포괄적으로 디지털 헬스 케어 안에 하나의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병, 장애를 예방, 관리, 또 치료하기 위해 서비스하는 고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고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아무거나 만들어서 이거 치료제야 라고 하면 사실은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고도는 의학적인 게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과학적으로 또 잘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디지털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학적 검증과 이 논문이나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복지부나 식약처의 이런 허가 제도를 다 통과하는 걸 디지털 치료제라고 현재는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해놨거든요. 좀. 네네, 부작용이 없음. 네네. 없어요? 그렇게? 네네, 그 디지털 치료제를 이제 줄여서 DT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기능은 일반 의약품과 비교했을 때요, 똑같은 건 이제 효과가 나와야겠죠. 사용했을 때. 근데 의약품은 독성 및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굉장한 임상을 거치는데요. 그래도 치료제는 부작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는요, 앱하고 VR하고 게임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게임하다가 질식해서 사망한 경우는 많지 않고요. 물론 여기에 뭐 앱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핸드폰 이걸 통해서 뭐 그 큰 뭐 사건이 아직은 보고되지 않은 걸 봐서는 안전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이게 계속 데이터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요. 약 같은 경우는 이게 사용하고 복용하지만 이게 데이터가 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기라는 거에서 이 디지털 치료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치료 복약을 보시면요, 환자의 행위에 의존해요. 환자가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챙겨야 되는 어떤 이제 약간의 환자의 능동성에 있다 본다면 디지털 치료제는요, 의사 처방에 의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거를 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숙제처럼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면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고 병원 10번 갈 거를 5번을 가면서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이런 복약이었고, 또 그 처방에 의해 선택은 제가 하지만 처방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항상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가 병원에 가서 주치를 만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서울의 의사 선생님과 같이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 상태를 계속해서 보고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과 또 항상 체크를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유형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건강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예방 차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의약품의 최적화가 있고 질병의 치료가 있습니다. 많은 치료제가 50% 가까운 치료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쪽에 이렇게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나머지를 보시면 이렇게 그 재활의학 쪽 그리고 또 암 환자의 관리 차원에서도 쓰고요. 또 예방 차원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든 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심리학적인 부분이 들어가고요. 인지행동 치료가 이 치료제에서 들어가서 내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거기에 방법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병원에서 처방을 하지만 1시간 동안 인지행동 치료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관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이진환 기자님께서 그 공부하셨던 그 통합의료 있잖아요. 이게 예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큰 병을 얻기 전에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잘 관리해서 병 아주 안 좋은 상태까지 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디지털 치료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보시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스케어 안에 사실 디지털 치료제가 예전에는 병방에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병원을 찾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이동과 또 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지금 굉장히 핫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광을 받고 있고요. 지금 미국, 유럽, 그다음에 일본, 중국에서도 이 디지털 헬스케어 안에 디지털 치료제가 굉장히 활발한 연구와 그다음에 연구가 이루어지려면 많은 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많은 인력이 이제 또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또 의료진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디지털 치료제가 2018년도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페어가 중독 치료법이라고 해서요. 이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되는 치료로 해서 첫 케이스를 얻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알킬리의 ADHD 치료용 게임인데요. 이게 ADHD 특징이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다른 거에는 집중력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게임에서만 1시간, 2시간, 3시간을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ADHD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게임하는 거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도 해요. 집중력이 이렇게 높은데 이게 무슨 ADHD입니까 하는데, ADHD 아동들이 대부분 게임 중독과 요즘에 이제 게임 과몰입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이렇게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또 특징이 있어요. 근데 게임을 통해서 게임 집중 과몰입을 치료한다. 이게 좀 기능성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에 이제 만든 게임을 좀 제가 봤는데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재밌는데 그게 뭐 딱 봐서 계속 게임이 재밌어서 해요. 프로그램도 있고 색깔도 되게 예쁘고요. 그다음에 의학적인 검증도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좋아요. 근데 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치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게임 ADHD의 집중력 강화를 위해서 게임의 과몰입을 위한 게임이 나온 건데, 이것도 의사 처방에 의해서 지금 이제 받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이런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이 무슨 치료가 돼? 근데 이 디지털 치료제는 게임과 앱과 또 VR 아시잖아요. 가상현실. 이게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게임을 게임으로 잡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게임 중독, 과몰입을 게임으로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핫합니다. 그리고 여기 쭉 정리를 한번 해놨습니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른 약이나 기기와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ADHD 예를 들었지만 병원에 가서 약을 복용하면서 집에 와서 또 이제 학교에서 게임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불면증 치료 앱도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VR을 기반으로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PTSD 치료도 있고요. 당뇨 앱도 나오고 있고요. 우울증 치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디지털 치료 시장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고요. 제약회사도 있네요. 네, 제약회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의료진들과 같이 이제 임상 부분을 이제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출시가 되면 아마 판매 이런 것들 사용도 병원과 의료기관과 그 다음에 제약회사에서 또 이걸 또 같이 또 협력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시 고려사항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 디지털 치료제 개발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허가받은 게 한 건도 없어요. 사실 미국은 지금 10건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지금 의료보험 수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뒤지진 않는데 굉장히 많은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인력과 많은 연구가 이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또 많은 의료진들이 정말 어렵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그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연구비도 많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저것 시도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하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빨리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좋은 성과들이 나올 거란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처방에 의해서 임상, 인허가 부분, 보험 부분, 그다음에 의사의 처방이 있고 환자가 사용되고, 근데 중간중간 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요. 치료제 개발하는데 짧게는 아마 3년이지만 3년도 거의 못할 거예요. 몇 년씩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세계 각국에서 지금 치료제를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보시면 비디오 게임, 모바일 앱, VR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받은 이 이제 앱을 보시면 니코틴 중독 프로그램이에요. 담배 관련.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자기가 담배를 끊어야 되고 막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어떻게 억제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환자용 앱이 있습니다. 앱 받고 의사용 앱이 있고 중간에 치료 프로그램을 집에서 적용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불어서 내가 지금 니코틴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항상 이게 앱과 또 그 도구가 같이 사용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개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우리 시계에 차면서 자기 인체 생체 리듬 다 체크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것도 같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K-팝이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 더 세계를 이제 더 놀라게 하고 있는 것처럼 또 K 방역처럼 디지털 헬스케어 안에서 디지털 치료제로 또 저희가 이제 좀 빨리 세계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소개를 드리면 어제 바로 출시가 됐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직 여러분이 금방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편화되면 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처음에 미술 치료라는 게 있을 때 많은 분들 질문이 미술로 치료가 되나요? 그리고 미술 치료를 처방을 받나요? 그리고 의사분들은 처방을 하는 거 맞아? 라고 하셨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미술 치료를 요양원, 복지센터에서 다 하고 있고 또 장애 아동 청소년들은 미술 치료를 받으면 또 복지부에서
바우처를 해서 또 지불을 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아마 지금 디지털 치료제가 생소하시지만 아마 몇 년 지나고 나면 저도 어떤 치료제를 처방해 주세요. 또 의사 선생님들도 이러이런 치료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디지털 치료제 바우처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 그 미술치료 아, 바우처, 미술치료 바우처? 네. 미술치료 바우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점 많이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제 강의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Q&A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이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네네. 톡톡 건강 채팅창이든 뭐 아프리카 병원 채팅창이든 자유롭게 올려주시고 하면 또 저희들이 진행할 때 도움이 저희들이 이번에 좀 독특하게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처음에 좀 소개를 하고 두 번째 이제 강의 형식을 했고 이제 Q&A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한 20분 정도 진행되고 10분 정도는 우리 또 김선현 씨께서는 꿀팁 뭐 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까 그 강의 잘 들으신데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제 향후에 많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가 되겠는데요.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해 준 게 있어요. 우리 김선현 선생님께서는 원래 미술 치료 전문가신데 갑자기 디지털 치료제를 하신다는 거죠. 이게 미술 치료제랑 디지털 치료제가 연결이 되는 건지 참 이게 이상하다라고 좀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IT 전문가가 아니신데 갑자기 IT 전문가가 된 느낌이 듭니다. 어떤가요? 네. 미술이라는 게 아무래도 아날로그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 치료제는 좀 뭔가 IT 전문가 같은 기술이 좀 접목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뭐 이렇게 IT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개발자라고 해서 이쪽에 또 아트와 또 IT 쪽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주는데요. 그러나 프로그램은 저희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적인 근거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치료했더니 좋아지더라라는 논문도 있어야 되고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네네. 그 안에는 심리학적인 게 들어갑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학적인 부분이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또 만들었을 때 기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기왕이면 좀 좋아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것처럼 이런 영상이나 이런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 좋고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포켓몬이 좋아하는 이유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너무나 재밌고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는 것처럼 이런 개발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미술치료가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영상과 앱과 VR과 게임으로 보여지게 옮겨주는 거죠. 그것도 포켓몬으로 하면 디지털 치료 받고 있는 거예요? 포켓몬으로 사실 디지털 치료제에 들어가면 그거는 또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캐릭터가. 포켓몬 게임 자체가 당장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치료용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노엘로님 이거 생방송입니다. 지금 생방송이니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켓몬도 물어보셔도 돼요. 그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것도 앱으로 개발하거나 VR로 해서 거기에 맞는 환자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치료 효과가 검증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FDA나 아니면은 식약처나 복지부에서 인허가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그것도 치료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정이 되게 복잡하네요. 많이 복잡합니다.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개발자 그냥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치료니까 이제 식약처에 임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임상도 1차, 2차가 있고요. 의료기기로 지금 또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로서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도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나옵니다. 아까 그 부작용은 없음이 돼 있는데. 부작용 안정성은 이미 확보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신약에 비해 다른 약 그게 비해서 안정성은 확보가 되어 있죠. 그래도 저희는 안정성까지도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몇 등급이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네. 치료제를 만들었을 때 VR을 만들었을 때 근데 VR을 썼는데 어질어질해서 뭐 쓰러졌다 아니면 네, 네. 제어가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환자 군한테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뭐 교수님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VR을 써서 막 어지럽다, 토하시기도 해요. 토한다 네, 그러면 네. 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정성도 봐야 되고요. 네. 어떤 질환에 어떤 그 도구들이 좋은지 네. 이것들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은 근데 그래서 VR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문제 이슈가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앱을 활용한 거잖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 약은 예를 들어서 간에 안 좋은 거, 신장이 안 좋은 거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네. 디지털 랩은 상대적으로 그 안전성은 좀 확실히 좋은 거 예, 같아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VR도 네. 개인차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보면은 하나 어지럽지 않고, 근데 또 개인적으로 안 좋을 경우 토할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체는 안전한 거죠. VR이란 자체. 이 기기는 갑자기 뭐가 막 튀어나오거나 막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안전하고 이 핸드폰도 뭐 가끔 핸드폰 사고가 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체의 문제지 네, 네. 이 자체에 표현하는 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에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는 아이가 너무 집중하거나 폭력성이 있는 게임의 문제지 치료제가 들어간다면 게임 자체의 문제는 없는 거죠. 근데 치료제도 게임이면 게임에 중독이 빠질 수는 있겠네요. 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는데, 진짜 치료제 중독. 네, 그런데 치료 프로그램은 그렇게까지 재미는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폭력성이 있고, 막 성과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막 집중하고, 그거를 모방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네. 치료제 게임은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되고요. 치료를 근거로 해서 재미있고 또 흥미있게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런 염려는 현재는 없는 걸로 사실 보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치료할 때 네네. 약 주면 이제 수능도가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수능도가 네네. 참 항상 문제가 되는데 네네. 이건 수능도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수능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아니 해요. 잠깐 수능도가 뭔가요? 아 그러니까 약을 수능시험인가요? 주잖아요. 수능시험? 그 약을 하루에 3번 뭐 네. 식후 네네. 식전 1시간 아, 드세요. 네네. 하면 제대로 먹는 잘 거. 따라서 네. 드시는 분이 수능도가 높은 분이에요. 아, 네네네. 그러네요. 집에서 만약에 너 디지털 치료 하라 그러면 이거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수능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앱에서요. 네네. 매일매일 알람이 울리거나 네네. 아니면 이게 자동으로 뜨게 만들거나 네네. 아니면 매일매일 체크를 하게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런 관리를 하게끔 그래서 그 기능이 앱이나 VR 특히 앱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 네네 아니고 그래서 근데 그걸 다 의사들한테 보고가 되게끔 이 연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숙제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약을 먹기 위해서 매일 병원을 방문해라. 매일매일 일기를 써라. 네. 매일매일 뭐 일지를 써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가겠어요. 근데 네. 서울에서 처방받고 제주도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이거를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하니까 오히려 더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알람 기능이라든가 이 수능도는 필수 요소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디지털 치료제랑 치료의 차이는 뭔가요? 아, 네네. 디지털 치료제하고 디지털 치료 같은 것 같은데. 네, 그죠? 많은 분들이 네. 고민을 하시는데요. 아주 그-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네. 네. 그냥 내가 만들어서 봤더니 우리 애가 좋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진데 이거 치료제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네네. 치료제라고 붙일 때는 현재는 식약처의 이런 인허가 부분을 거쳐야 되고요. 네네. 임상도 거쳐야 되고요. 이런 아.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네. 됩니다. 그러나 네네. 우리가 그 손쉽게 보는 약이 있잖아요. 약인데 전문 의약품이 있는 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고 네. 전문 의학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이 있잖아요. 그 네. 일반 의약품.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손쉽게 구하지만 효과가 맞아요.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뭐 항생제 같은 아. 경우는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만 네. 내가 머리가 아프고 좀 으스르스하다 그러면은 네. 그냥 타이레놀 사러 병원 네. 약국에 가서 네, 몇 통을 네. 살 수 있는 네, 것처럼 네. 이 치료라는 건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규정이 될지 모르나 현재로서는 이런 인허가 부분, 이런 의학적인 부분을 완전히 통과한 거를 치료제라고 보고요. 아. 크게 넓게는 디지털 헬스,
그다음에 치료, 네. 네, 그다음에 플랫폼 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치료제는 지금 어떤 게 나와 있나요? 우리나라 치료제는 아직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 연구 개발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네. 돼서 네. 네,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이제 치료제가 나올 아, 예정입니다. 그러면 치료는 나온 거가 있습니까? 지금 치료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나 치료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아. 자살 예방을 위한 뭐 앱, 네. 네, 뭐 이런 거 앱 해서 어. 그건 손쉽게 다운받아 쓸 수 있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 거기에 대한 임상적인 임상적인 거 이런 것들은 아. 사실 많이 나와 있지 않고 그러면 보니까 비만 관리 디지털 치료제 이렇게 것도 눈에 아, 띄던데 네네. 그것도 그 완전히 치료제란 말은 쓰면 안 쓰면 안 되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현재는 치료제라고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인허가를 네. 받고 네. 그러면 비만 없습니다. 관리 그건 그냥 비만 관리 근데- 앱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비만 관리 앱을 보시면 사실 따라하면 도움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 치료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네. 네, 치료제다. 이게 디지털 치료제다라고 네. 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아.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여러 약을 중에서 난 이게 예쁘고 이게 효능이 잘 들어 해서 찾는 것처럼 네. 의사분들도 이게 당신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약품 중에 치료제 중에서 이게 좋습니다. 네. 연령대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 앞으로 치료제는 많이 나와야 선택도 할 수 있고 가격도 다운되고 예, 좀 대중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선택지가 많아야 된다. 네네. 지금 현황은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도 연구되고 있는 거는 몇 종류나 돼요? 연구되고 있는 건 10종류라고 지금 10종류? 보시면 되고요. 아마 네. 뭐 더 적지 않네요. 미국에서 지금 한 개 한 10종류라고 아까 네, 말씀하셨나요? 미국은 아예 FDA 승인이 되는 거 치료제로 예, 아예 그 의료 현장에 쓰고 있는 게 10종류고요. 네, 네. 저희는 지금 개발 중인 게 네, 10종류. 10종류. 그러니까 아직 아. 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네, 임상시험이 완료가 되면 네네. 디지털 치료제로서 네네. 등장을 할 것들이네요. 네네네. 그럼 당연히 아직은 의료보험은 안 되겠네요. 네네, 저희가 네? 아직도 의료보험 그 과제 앞으로의 음. 예, 여러 넘어야 될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디지털 센터장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치료 이제 센터장으로서 이제 많은 의사분들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할 텐데 네네네. 현재 센터장 여로서 그쪽에 지금 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네, 저희 지금 센터에서는 네네. 예, 그 대중을 위한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개발됐고요. 네네. 또 하나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지금 식약처의 인허가 부분도 하고 있고 의사분들과 지금 코워크해서 하는데 산부인과 쪽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쪽에서 또 예,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언제쯤 나옵니까? 응급의학도 있고 우와. 지금 저희 아니, 지금 산부인과는 뭘로 하죠? 산부인과는 궁금하다. 지금 산부인과 지금 아무래도 여성들이 네. 예, 그 월경에 관련해서 아. 예, 또 생리를 앞두고 네. 예,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다음에 월경 맞아. 양이 또 불규칙적인 거 건강에 또 문제가 되고 있어서 맞아. 아마 산부인과 쪽 측은 아마 그 국내외적으로 좀 독보적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고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쪽 그다음에 저희 또 응급의학과 쪽도 하고 있고요. 네네. 재활의학과 쪽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저희도 나오냐고요? 지금 지금 학교요. 네네. 저 병원은 한 몇 년 뒤에? 네, 몇 년 좀 기다리셔야 될 좀 것 같습니다. 기다리니까? 네네. 네네. 근데 활발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각과 교수님들이 워낙 협조적이셔가지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잘 이루어지고 아, 있습니다. 네. 네네. 의사를 위한 것도 좀 개발해 주세요. 아, 네, 의사분들 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세요. 네네. 자, 우리 이현 선생님이 또 핵심적인 것도 질문을 또 준비를 또 하셨는데, 네. 그 디지털 치료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네네. 미국 이제 10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페어라는 회사가 네네. 상당히 리딩 컴퍼니 같은데 네네. 예, 그 페어라는 회사의 그 제품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페어라는 회사 나온 네, 제품이 네. 리셋이라고 해서요. 네. 중독 예방을 위한 중독 겁니다. 예방. 네네. 네. 이게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오게 된 게 이제 디지털 치료로 해서 그냥 사람들이 앱처럼 그냥 쓴 거예요. 네네. 쓰다 보니까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것도 승인을 좀 받고 임상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 해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게 FDA 승인을 딱 받게 된 거예요. 그 그래서 최초예요? 네, 최초입니다. 오. 전 세계 최초인데요. 네네. 근데 왜 중독이 이게 있냐면 중독은 사실 술을 끊어야 되고 뭐 담배를 니코틴 쪽 끊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의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근다고 매일 병원에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생각 끊어야겠다 하면서
조절하고 그거를 억제하고 좀 다른 쪽 방향을 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 프로그램이 개발됐고 했더니 정말 끊게 되더라. 그리고 비용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더라라는 측면에 드는 거죠. 끊는다는 게 아까 전 게임 중독 이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약물 중독? 약물 중독. 네, 약물 쪽이에요. 네네. 마약 이런 거? 네네네. 자, 네. 교수님. 근데 아무리 이런 좋은 앱이 개발되고 디지털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는 원격 진료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아까 정보 어떤 그 환자의 어떤 정보가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고 이 왔다 갔다 한 수치들이 사실은 원격 진료와 가까운 거라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 현재 상황에서 과연 디지털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발전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좀 고민이 좀 시작됩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법. 이게 참 해결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네네. 그 많은 네네. 분들이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앱을 보면서 네.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고 하면은 체크하면은 혹시 개인정보가 남지 않을까. 근데 개인정보는 정말 철저히 지켜주셔야 돼요. 특히 이게 IT 쪽이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네.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가 아직 원격으로가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좋은 건 일단 우리나라 의사분들의 호응도가 좋아요. 네.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분야에서 이게 수술과 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말 많이 갖고 계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이거는 의사 처방이 이루어지고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또 의사분들은 자주 10번 올 걸 5번 오면서 이걸 항상 전송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 차트에 뭐 다 그 기록이 남아있고 전송이 돼서 디지털로 다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송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의사 처방에서 관리가 되는 거고 또 그 앱을 깔아서 앱으로 또 이게 주고받고 그러니까 원격 모니터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현상이? 치료제가 되면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그쵸. 있겠죠. 네네. 네네. 근데 원격 의료라는 게 사실은 처방을 하고 약 처방을 하고 이게 완전 이걸로 진료를 네, 실시하는 진료를 건데 하는, 네. 저희 나라는 현재 법에 보면은 이 디지털 치료제가 이게 법을 뭐 어기면서까지 한다던가 이 지금에 있는 법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네, 철저한 그 어떤 의료의 기반으로 해서 관리 감독하에 그 환자나 보호자들이 책임감 있게 네. 한다면 일단 의료비 절감, 시간 전략, 특히 이제 코로나처럼 지금 큰 병원, 좋은 병원을 찾아가는 이런 수고를 덜어줄 수가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뭐 되게 좋은 병원에 외국에 찾아가고 진료를 받고 거기서 수술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사라지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좋은가. 그리고 또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은 게 우리 보통 뭘 만들 때 의료기기를 만들 때 이 제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제조 비용이 이렇게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도 가능하고 이게 제조 비용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원가. 원가 소위 말하는 원가가 공장도 필요 없고 네네. 사람도 생산직 사람도 네네 필요 없고 그래서 이게 안 겉으면 만들고. 사실 이게 고부가 가치의 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 대학 다닐 때 문화와 예술이 국부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게 한다라는 의견을 교수님이 주셨을 때 화가들이 어떻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예술, BTS 같은 경우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무형의 자산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굉장한 부와 그 우리나라를 알리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 디지털 네. 치료제가 잘 만들어서 우리가 수출하고 한다면 사실 진짜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네. 이게 전 이제 연식이 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 원래 저희 여덟원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형적인 거에 가치를 네네. 다 지불하려고 안 했어요. 네네. 병원 가면 의뢰 주사 놔줘야 되고 네 맞습니다. 약 줘야 되고. 약 이만큼 네, 받아야 되고. 근데 네네. 디지털 치료제 처방 됐습니다. 그러면 다요? 이렇게 질문 나올 것 같은데. 주사도 안 맞고요? 네. 안 주고 주사나 뭐야, 약은 이거. 받겠지만 네. 근데 제가 보세요. 그 어머님들이 이게 되게 경도인지로 해서 치매 되기 전인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모를 때 병원에 가서 처방 받고 약도 받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겠죠. 의료적인 네. 처치를 받지만 프로그램을 주면서 어머님 이 프로그램 계속 해보세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치매 예방 경도인 장애, 뭐 잔해운의 활성화, 또 흥미로운 거,
굉장히 재밌고 또 이 앱을 통해서 주변의 인력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 네,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김영관, 박영관도 만날 수 있고 손자, 손녀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즐거워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게끔 네. 제가 만드는 거죠. 근데 약과 약이 아닌 것과의 경계선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참. 네. 아무래도 복용을 해서 신체적인 변화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네. 예, 그런 경우는 약 복용을 제 해야 경험을 되겠죠.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좀 몇 년 된 얘기인데요. 네네. 치료 개발 전에 어디 미국에 좀 단기 연수를 갔다가 네네. 네네. 개발하고 있다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이클 헬스클럽에 이제 자전거 탄 프로그램인데 VR을 쓰고 가요. 네네. 그럼 내가 꼭 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VR에. 네네네. 이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 새가 잘 날아가. 네네. 근데 페달을 천천히 밟으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네네,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나다 보니까 어. 열심히 내가 안전하게 날리려면 열심히 밟아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그 치료제예요? 네네, 그게 네? 치료제예요. 아. 지금 외국에 나와 있는 문헌을 보게 되면, 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재활을 해야 되는데, 음. 빨리 움직이세요. 손을 드세요. 다리를 움직이세요. 뭘 하세요. 이거보다도 VR을 통해서, VR은 쓰는 것도 있지만 앞에 보면 화면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화면을 보면서 음. 따라 했더니, 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동기 유발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새가 떨어지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내가 해서 떨어질 것 같은 딱 느낌이 열심히 들더라고요. 재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 네. 직경험했네. 네, 네, 네. 네.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네. 있습니다. 우리 네. 윤 팀장이 또 네, 질문한다고. 그럼 하는데요. 이게 나오면 어떻게 사용하나요? 혹시 약국에서 살 수는 있는 건가요? 네. 혹시 아, 맞아. 사용하게 어디서 사지? 되면 막 닌텐도 어. 게임처럼 네네. 그렇게 네, 하는 건가요? 네. 닌텐도를 사야 되나요? 아마 어쩌면 닌텐도를 사서 게임 칩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로 이제 나오게 되면 네. 아마 일단 제 생각에는 의사 처방이 있을 거고요. 아마 병원에서 구매할 거고 네. 더 확대가 된다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제약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제약회사에서 예, 병원에 납품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 중에서 환자가 고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병원이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네, 의료와 관련된 약과 관련된 곳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앱을 다운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네 그렇죠. 그 집에서 다운받아도 되죠? 병원에서 다운받으면. 근데 처방이 있고 아마 그 치료제는 아마 이게 아. 그 왜냐면 이게 어떻게든 미국에 지금 말씀드린 그 네네. ADHD 그 게임은요 네네. 우리 그냥 다운받는 게 아니라 가서 저 ADHD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처방을 해서 이 게임을 쓰세요 하면 그 환자에게만 오픈되게 돼 있어요. 아. 네 일반적으로 그렇구나. 네, 못 이게 쓰- 전문의약품으로 취급하니까 네네. 철저하게 관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구나. 네. 약사 선생님들이 좀 컨설이 없어요. 네. 의약분업이 어떻게 되나 이거. 네네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치료제가 정말 많이 나와서 그런 네. 고민을 할 시기가 아, 오면 네. 저는 뭐 자기 적절한 치료를 알겠습니다. 했겠죠. 자, 네. 지금까지 Q&A 시간을 가져봤고요. 우리 네. 또 김사님께서 또 재밌는 앱을 개발하셨는데 네, 오늘의 팁이 오늘의 팁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걸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니까 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건지 우리 김 선생님께서 네. 한번 이거 김 선생님이 개발하신 거죠? 네네네. 네네네. 팩트로 한번 좀 네.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좀 네. 얼굴을 작게 해서 네네.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뭐 만화? 뭐 네. 하나 만화? 아니에요? 그럴 수 있구나. 아니군요. 네네. 네네. 어떤 건가요? 이 만화는요, 마음나무. 마음나무. 내 네. 마음을 지켜주는 아. 내 마음에 관련된 줄임말 만화입니다. 네, 네네. 보통 앱하면 길게 안 하고 이렇게 짧게 잘래 우리 요즘에 줄여서 말하잖아요. 이게 마음나무, 마음속의 나무를 줄여서 만화라고 하고요. 저걸 그 앱을 다운받으면 되나요? 만화라고 검색해서. 네네네. 아. 그 네네. iOS하고 안드로이드하고 이제 지금 무료로 되어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네네. 다운 받으시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한국인들이 가장 큰 고민을 하는 마음 건강, 정신 건강에 네. 관련된 그렇죠. 12가지를 12가지네. 선정했습니다. 뭡니까? 네네네. 12가지. 여기는 뭡니까? 보면요. 왜요? 우울, 스트레스.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도 보면은 직무 스트레스가 있고요. 아. 감정 노동 스트레스고 일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아, 종류가 들어가 보시면 다양하군요. 네네, 네네. 여기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불안. 내가 불안. 얼마나 불안한지 이런 자가 진단, 오. 셀프 체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요즘에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게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네, 연예인들 연예인들도 통해서 많죠. 정말 많이 나오는 공황장애. 어쩐지 저도 그다음에 공황장애 많더라. 네네. 연예인병. 네, 그리고
네네. 네,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네, 트라우마 네. 다양하게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트라우마가 있고 네.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아주 사회적인 문제 심각하죠. 심각하고 특히 청소년들도 네네. 하고 그다음에 중독이 있는데요. 중독에 네네. 들어가 보시면 네. 니코틴 중독하고 인터넷 중독이 있고요. 네. 스마트폰 중독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요것도 좀 들어가 있고요.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네. 본인이 몇 점인지를 나올 수 있어요. 또 아. 자살 예방도 있고요. 아동 청소년 ADHD 있고 경도인지 장애 자가 치유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저 화면에 보면요. 네. 아까 저런 그 자가 체크가 있고 네네. 옆에 보면 저 점수가 나와요. 그죠? 네, 몇 점인지 들어가서 점수가 네, 나오고. 들어가서 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펴볼까요? 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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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그 한번 그래서 설명해 네, 주시죠.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게 하나 잘 안 보입니다. 이거. 네네네. 이걸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 네네. 저기 만화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이게 네네. 인생에서 그런데 직접 만드신 이제 삼성폰 같으면 안드로이드 폰 같으면 네네네. 이제 구글 플레이스테이션에 가면 있어요. 만화 네네네. 치면 만화 치시면 예. 있고요. 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쭉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여기 그래서 있네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누르시면 네네. 평가를 받으실 자가 진단, 셀프 체크가 돼요. 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 셀프는 그냥 뭐 심리 테스트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의료적이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소에 갔을 때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저희 정신건강학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선별을 해서 넣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무엇보다 공짜네요. 네네. 그리고 자가진단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점수가 아.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다라고 네네. 나오고요.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쭉 보시면 점수가 나와요. 당신은 어느 정도 상태입니다라고 해서 여기 점수가 여기 지금 어느 상태다. 네. 그리고 몇 점 정도다라고 네. 하고 그 다음에는 솔루션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이제 좌측에 보면 네네. 셀프 세라피라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내가 지금 질환이 낫다. 그럼 네. 내 스스로가 그냥 관리하고 좋은 음악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요. 이거는 다 이제 의학적인 기반에 근거한 확실한 교수님, 근거가 저 있는 공짜인가요? 거였습니다. 네,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아야 네. 이거 왜 이렇게 네. 어떻게 다 애를 공짜. 좋은 네. 컨텐츠를 네. 공짜로 이렇게 네, 그게 공짜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된 게 뭐 어디든 누구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살 예방 그 협회 제가 5년 정도 같이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청소년들이 이제 자살을 시도했다가 이제 자살 실패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게 그 자살을 하지 못한 이제 네. 다행히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구한 경우에 물어보면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살하고 싶다고 병원을 갈 수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고요. 선생님께 말할 수도 없고요. 고민하다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프로그램에 자살 예방을 넣은 게 네가 자살을 체크해보고 네가 좀 스스로가 이렇게 좀 조절을 또 해보고 그다음에 진짜 힘들면 마지막에는 이제 상담사와 해라. 근데 이 상담은요. 연중 무휴를 했습니다. 주말 그리고 할 수가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새벽 상담사는? 1시까지 받을 수 있어서 특히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자살을 생각할 때는 이게 홀로 있는 시간 아니면 늦은 시간 혼자 이제 외로울 때 많이 생각이 나서 이건 또 이제 맞춤형으로 해서 내가 맞는 상담사를 찾아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급하거나 아니면 또 자녀 상담을 할 때 ADHD 상담할 때 이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격리할 경우에는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시면 되고 생애 주기별로 해서 또 이렇게 또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즐겁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앱의 가장 큰 장점은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근거와 모든 이제 아트적인 요소를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큰 장점은 이제 네네. 손쉽게 그리고 아.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정신 건강, 마음 건강은 다 쉬쉬하잖아요. 다 이게 또 음지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다 정신과 가야 돼? 뭐 아니면 뭐 어디 가야 돼? 네. 뭔가 막 큰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비밀을 하는데 이 앱은 그거를 밖으로 드러내서 나 우울이 몇 점이래. 나 우울하게 옆에 잘 도와줘. 뭐 이렇게 해서 네.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의 우울하고 힘든 부분을 좀
드러내서 밝은 마음과 주변에 좀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예, 이렇게 양지로 끌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나 공황장애가 높대, 나 스트레스 있대, 네. 나 게임 중독을 조심해야겠다 해서 오히려 서로 재미있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좀 사회적인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네. 이제 됐습니다. 저 네. 상담사분들은 24시간 대기예요. 이제 24시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24시간을 해보니까 술 드시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상담사분들도 좀 주무셔야 또 정신 건강에 좋고 해서 1시까지를 하고요. 네, 네. 네, 그러고 이 상담사분들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심리학회에서 공인된 심리학회,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복지부에서 공인된 그 상담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펙이 다 나와요. 석사, 박사급 이상이고 몇 년 경력이 있고 다 실명제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검증할 만한 분들, 그리고 너무너무 이분들은 이제 상담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좋고, 그다음에 또 병원에 가면 시간도 걸리지만 비용도 비싼데 여기는 지금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받기는 받는군요. 네, 상담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담하시는 전문가한테 무료로 하는 건 이분들의 안 되죠. 네, 이분들의 또 인권도 있고 이분들의 또 복지도 있으신데 자원봉사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잘 해주시는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요.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사실 앱이 저희가 이제 출시됐습니다. 출시돼서 올렸는데 지금 다운받아도 네, 됩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다운을 받고 어제 계세요. 출시됐어요. 아주 그래서 따끈따끈한 네네.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이 외에도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요. 치료제는 치료제대로 의료 쪽에 의료진 분들과 전문가분들과 함께 열심히. 근데 제가 저걸 다운받아서 한번 실행해봤는데 다양한 그 프로그램의 자가 진단 체크 이거 다 무료로 쓰고요. 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뭐 음악 프로그램, 또 음식, 뭐 운동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다양한 팁으로 저희들한테 주더라고요. 그것만 잘 활용해도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하면 저 이렇게 연결돼 있는 심리사 통해서 또 상담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심각하면 우리 심리사 선생님들이 워낙 그 유능하시기 때문에 전문가와 병원과 그다음에 기관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다 해주실 겁니다. 밤한시까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대박. 밤한시까지 힘들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원격 진료를 해서 전화번호가 노출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기는 철저하게 닉네임을 쓰게 돼 있고요. 저희는 누가 이름이나 전화번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극단적인 선택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연결을 하고 하죠. 그 외에는 이분들도 그분의 성함도 모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기업에 또 이제 지금 이제 복지 차원에서 쓸 텐데 절대 이런 거는 저희가 정말 정확히 철저히 비밀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프라이버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닉네임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오늘도 시간이 8시간 넘었네요. 네네. 네네. 이거 프랑스 파리에 있는 만행과 모네 이 그림이 굉장히 힘든 그림이에요. 네. 왜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의 그림 앞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찍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사실. 이거 그렇죠. 어디 일본인가요? 아니요, 프랑스 파리에 오랑규리에요. 오랑규리에서 네네. 사람이 앞에 아무도 없을 때가 거의 이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네네.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집에 네? 사람 배경을 지으신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혹시 혼자 찍는 거 아니에요? 포장하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조금 젊었었는데요. 네네. 아주 럭키한 사진입니다. 네, 정말 너무 좋은 사진이고 또 되게 잘 나오셨어요. 오늘. 뭐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김 선생님도 이번에 좋은 거 출시돼서 많은 대박 좀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또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한 시간이 금방 갔네요. 네. 사실 좀 우리가 생명이 굉장히 그 기대 수명이 굉장히 이제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신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디지털 치료제 우리 만화 환자들의 선택지가 그만큼 넓어진 겁니다. 그럼요. 우리 만화 다운 받으시고요. 다음에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